수능의 하늘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제 시그니처 강좌죠. 믿어봐 문장편 OT인데요. 저는 항상 OT 때부터 여러분들이 수업 때 좀 얻어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모토로 하는 사람이라서 OT 때부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할 거니까 혹시나 그 책을 구매를 하지 않고 OT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첨부 파일이 있을 거예요. 다운을 받아서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제 이 뭐 파일 놔두고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한번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하실 겁니다. 영어 공부를 쭉 하시는 동안에 계속 겪게 될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과연 나는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는가? 그냥 영어 그 자체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 영어로. 이 고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는 고민이 이거예요. 영어라는 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가? 특히나 이제 지금 예비고3, 고3을 올라가는 학생들이라면 나는 지금 현재 감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건 나쁜 건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가지와 관련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강좌 자체의 출발이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적혀있는 영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감으로 그냥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긴 하죠. 이게 훨씬 더 뛰어난 능력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매우 이상적이긴 하나 불가능한 이상이라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게 N수생들이면 저 더 잘 아시겠지만 고1, 고2를 거쳐서 이제 뭐 3학년 올라간다거나 혹은 다음 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고1, 2 모의고사라는 쉬운 모의고사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문장 수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조정식은 못생겼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장은 어휘력을 높입니다. 조정식은 추남이다. 고3 문장이 되잖아요. 어휘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란 걸 해야 됩니다. 자, 던져드릴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피디님 생각 한참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런 정도라고. 근데 이런 문장들이 던져져 있을 때 여러분들요. 이 문장을 듣고 난 의미를 생각할 때요. 우리말로 생각하세요? 영어로 생각하세요? 웬만큼 영어권 국가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학생 아니면 네, 우리말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고를 우리말로 하는데요. 영어 자체로 이해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사고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문장들이요.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의 감으로 다 이해를 할 거라고요? 불가능할 겁니다. 쉬운 수준의 문장들을 얼마든지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보겠습니다. He's a teacher. 이걸 누가 번역해요? 그거 듣고 이해하죠. He's a teacher. I have an apple. 이걸 누가 번역하냐고요. 보면 그냥 이해 가는 거죠 뭐. 이런 수준의 문장들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고 지금까지 통했던 것 같으나 우리의 현실은 왼쪽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 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학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특히나 수능 3교시라는 그 어목한 상황에서 글이 잘 안 읽힐 때 안정적으로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석법을. 읽는데 계속 감으로 나는 계속 읽어왔었거든. 근데 문장이 튕기네 할 때마다 우리말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말로 사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간에 1년 동안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걸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잘할 수 있던 걸 의식적으로도 꺼내 쓸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실력이거든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수업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우리말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이 문장은 모두 다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영어. 됐죠? 근데 영어라는 게 우리말과의 어느 정도의 지위 차이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한때 인터넷상에서요. CIA에서 공식적으로 구인 광고를 냈던 적이 있어요. 한국 쪽에다가. 이게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들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 CIA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집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연봉이 꽤 센 편이었어요. 초봉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억 2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꽤 센 연봉이에요. 제가 좀 신기했죠. 와, 이게 되게 국가기관에서 연봉을 많이 주는 건가? 하고 봤더니 유독 우리말을 가르치는 CIA 요원들에 대해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외국어 교사들만 연봉이 센 편인 거예요. 심지어는 뭐 좀 다른 언어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중국어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페이가 세진 않아. 왜 그럴까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분류해놓은 언어 학습의 난이도 표 있잖아요. 뭐 이 언어는 배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난이도 최상의 언어가 우리나라 말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입장에서 우리말은요 특수어예요. 특수어. 이 특수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뭐 문장으로도 이루어진다. 뭐 의성어, 의태어가 있다. 이런 정말 언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될 이 기본적인 요소를 빼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영어 입장에서 우리말은 특수어예요. 그러면 우리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어는 또 어떨까요? 반대로 또 특수어겠죠. 이게 특수어의 특수어의 상황이 오기까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어순도 워낙 다르고 품사도 다르고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이상의 특수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뭐냐면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아예 어학적인 사고 체계가 달라요. 가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의 어순 체계에만 집착을 해서 핀란드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똑같은데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 회화를 참 잘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못한다. 교육이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되게 큰 게 단순히 어순이 아니라 이게 되게 커요. 사고 체계가. 자, 제가 지금부터요. 여러분들께 두 문장의 영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에요. 두 문장의 영작. 자, 해보세요. 첫 문장. 저기 정지 신호가 있다. 해보세요. 속으로. 저기 정지 신호가 있다. 어떻게 되세요? 이거 한국에서 영어 배운 사람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There is a stop sign 나옵니다. 틀린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수능스럽다거나 영어스럽진 못하죠. 그럼 저기 정지 신호가 있다는 걸 영어로 진짜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봐봐. The sign over there. 저기는 저 신호가 says to stop. 멈추라고 말한다. 훨씬 영어스럽죠. 또 가볼까? 비가 많이 와서 학교 못 갔다. 비가 많이 와서 학교 못 갔다. 해보실래? 보통 이 문장 영작시켜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because나 since나 as를 써서 because it rained a lot 이런 문장을 씁니다.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어스럽진 않습니다. 영어스럽게 써볼까요?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Heavy rain stopped me from going to school. Stop A from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도록 하다. Heavy rain stopped me from going to school.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인들은 관계가 중요한 언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정지 신호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강하게 꽂히는 표현은 저기라는 표현인 거죠. 대어를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정지 신호는 저기. 그 관계를 통해서 문장을 서술하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 와서라는 인과입니다. 인과. 그래서 because나 since나 a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요. 상대적으로 사고에서 저 중요한 건 현상이에요. 저 신호가 정지라고 말한다. 정지라는 말, 신호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sign이 says to stop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heavy rain이 중요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앞으로 빼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미국인들과 한국인의 사고 차이. 그래서 특수어의 관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결론적으로요. 아예 사고 체계가 그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수능 영어에서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특히나 수능 영어는 지금 회화만 보더라도 사고 체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수능 영어는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써져 있는 글을 읽기 위한 영어거든요. 완전 다르다니까. 사고 체계가 다른 사람이 영어로 쓴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수능 영어는 정말로 필요 없는 과정이다. 미국인들도 읽고 난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글 가지고 시험을 치게 한다. 뭐 일견 이제 타당한 질문들도 몇 개 있을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래요. 정말로 수능이라는 시험의 목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의 목표는 뭐죠?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영어 과목은 왜 보나요? 대학에서 들어가서 보게 될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은 거의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읽을 거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요. 네, 말하자면 일종의 소프트한 논문입니다. 그걸 읽기 위해서 배우는 게 수능 영어예요. 그거랑 회화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럼 역으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말을 못해서 우리나라 비문학 글이 어려우세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우리말로 회화를 한다는 것과 우리말로 쓰여져 있는 비문학의 전문적인 글을 읽는다는 건. 수능 영어의 목표는요. 회화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쪽에서 뭔가 영어 자체를 이해하겠다. 감으로 하겠다. 미국인들의 사고 체계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가겠다. 생활 영어식 표현을 배우겠다. 다 머릿속에 배우세요. 비우세요. 머릿속에 다 비우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수능 영어 글을 읽는 겁니다. 됐죠? 뭐 하셔야 된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말로 글을 이해하고 분석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정리할게. 이해와 감으로 하면 좋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돼요. 사고 체계가 워낙 달라서 웬만큼 살다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영어로 사고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글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말과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읽을 줄 아는 방법은 또 따로 필요한 겁니다. 됐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으로 안 되니까 우리말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거냐? 글로 가기 전에 문장 단위에서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문장 단위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건데요. 크게 수업에서 다룰 목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단위 이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장을요. 끊어서 의미 단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도요. 조금 긴 학문적인 글을 보다 보면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통으로 쭉쭉 보는 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특정한 의미 단위마다 끊어가지고 청크를 잘 만들어서 요만큼의 하나의 의미 단위, 요만큼의 하나의 의미 단위 해가지고 그 조합을 잘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도 그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능에 나오는 영어가 길이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수능에 나오는 한 지문 길이가 120문장, 120단어 정도로 120문장 죄송합니다. 120단어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120단어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들 보면 한 지문당 문장 개수 6개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문장당 단어가 20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야, 20개짜리 한 단어를 우리말로 만들어봐. 20개짜리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하나를 우리말로 만들어봐. 그래도 엄청 길다는 거 알 거야. 근데 그게 영어로 나와 있어. 어떻게 한 큐에 쭉 읽어요? 회화가 아니라니까요. 회화야 짧은 여러 개의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내지만 아카데믹한 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이 끊어서 의미를 파악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됐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건지에 대한 훈련을 좀 할 거라고. 됐죠? 이것도 자꾸 봐야 늡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가 사고 체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우리말스럽지 않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 봐야 늘어요. 봐야. 됐지?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를 적용해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놓은 게 이 강좌입니다. 됐죠?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수업으로 보여드리면 되죠. 그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챕터 00의 수업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능에서 하셔야 될 학습 방향과 그리고 요 방향을 어떻게 내가 수업에 녹여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됐지? 자, 근데 보면 제가 아까 영어가 우리말에 대비해서 특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과 워낙 다른 언어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특수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어라는 본질적인 언어가 갖추고 있어야 될 속성을 제외하고는 같은 게 없다. 그럼 영어도 일단은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속성에서 유사점은 있잖아요. 우리말이랑. 그거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좀 할 거예요. 챕터 0에서는. 그게 뭐냐면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과는 다른 차원의 유연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번에 이 OT에서는요. 영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뤄볼 거예요. 됐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품사의 측면입니다. 품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 자,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뭐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런 걸 모르지는 않으실 거 아니야. 품사를 요렇게만 좀 이해를 좀 합시다. 품사는요. 일반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을 수 있으나 자리에 의해 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는 거?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장이에요. 자, 제가 밑줄 쳐놓은 와우라는 표현을 봅시다. 이거 원래 감탄사거든요. 와우, 감탄사예요. 근데 이거 무슨 자리에 쓰여져 있어요, 지금? 동사 자리에 써져 있죠. 그럼 이거 동사로 처리할 줄 아셔야 된다. 선생님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와우의 의미를 살립시다. 와우, 감탄. 아, 그 쇼는 청중이 놀라도록 만들었다. 청중이 감탄하게 했다. 됐잖아. 청중이 감탄을 자아냈다. 실제 기출 문장이에요. 이런 걸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직접? 자, 품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 제가 1, 2, 3에서 3개의 문장을 넣어놨는데 제가 여기 빔에서는 이렇게 이탈릭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다운받은 파일에는. 자, 1, 2, 3번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각각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빨리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작. 되셨죠? 자, 보시면요. 첫 번째요. 매일. 원래는 우편이라는 뜻의 명사지만 뒤에 ed 붙여서 동사로 쓰였네요. 해석해보면 If you are unable to visit these locations, 이 장소들에 도달할 수 없다면 Books can be mailed directly. 책들이 직접 우리 조직에 우편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다로 해석하시면 된다. 됐지? 2번 문장 가볼게요. 자, 여기 두 군데가 있네요. 여기 parent, 여기 parent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어 다음에 들어가 있네요. 주어 다음에 들어가 있고 둘 다 동사 자리죠. 선생님 parent는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일까요? 어렵지 않지. parent가 부모니까 부모하다, 부모가 되다, 양육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 됐지? 자, 근데 이 문장을 해석을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시켜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이제 여기가 만만치 않은 거야. the way부터 이게 뭐지?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막 우리 대부분은 방식을 양육한다. 이게 뭐야? 막 이런다고. 자, 이거는 외워두세요. the way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주어가 동사한 대로 뭐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 노래 가사 중에 Just the way you are 이라는 노래가 있다고요. 가사가 있다고. Just the way you are. You are 네가 있는 그대로 라는 뜻이에요. 자, 가볼게. 우리 대부분은 양육을 합니다. The way we were parented. 우리가 양육된 대로. 됐죠? 자, 그 다음 3번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또 뭘로 쓰였습니까? 주어 다음에 쓰였으니까 동사 자리네요.
됐죠? 선생님 팀업은 수거가 아니고 여기 up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아둡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니? 2008년에 미국의 음식과 와인 비평가들이 완전히 팀을 이뤘어. 누구와 함께? 예일 출신의 한 명의 통계학자와 한 쌍의 스웨덴 경제학자들과. 됐죠? 요겁니다. 끝. 자,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특수어로서의 영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영어도 유연성은 가지고 있다. 언어로서의. 근데 그 유연성의 성질 첫 번째 품사 얘기를 한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타 동사의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능수동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정리부터 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능동과 수동 의미는요. 문맥이 결정합니다. 영어는 정말로 수동태가 발전한 어휘예요. 발전한 그 언어예요. 수동의 표현력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모의고사에서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는 계속 나오거든요. 문법으로. 맞는데 영어 동사의 90% 이상은 한 단어가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픈 알죠? 오픈, 열다. 이게 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열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sell, 판매하다 말고 판매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sell 자체에. read, 읽다라는 뜻도 있지만 읽혀지다, 쓰여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능수동이 같이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실제로 문장을 해석하는 상황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해줘야 될 게 있어. 이걸 좀 유연하게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예컨대 4번 문장을 보면 translate는 원래 무슨 뜻이죠? 번역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들이 번역합니다. 대중들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치? 유전공학의 발전은 번역됩니다가 맞는 해석이죠. 대중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문맥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능수동을. 다시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유전공학의 발달들은 대중들에게 번역됩니다. 어떻게? Deterministic language, 결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through media,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결정적인 언어로 번역이 된대요. 유전공학의 발전은. 됐지? 번역되다. 생긴 거는 동사에 그냥 과거형으로 번역했다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맥락상 번역됐다라는 수동으로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다음 문장도 가볼까? 여기 prepare 나와 있거든. 얘들아, 뒤에 아이작이 나왔어. 이거 이삭 아닙니다. 이삭 토스트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이작을 준비하다. 웃기잖아요. 이거 아이작 뉴턴 저기 뭐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의 존재를 발견했던 그 뉴턴 얘기인데, 아니 갑자기 뉴턴을 왜 준비합니까? 뉴턴은 뭐 한 거? 준비시키다예요. 그렇게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고. 됐지? 그럼 이렇게 해볼까? 참고로요, 여기 everything he could에서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 이렇게 나오면요, 자,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 수식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스톡스 씨는요, 아이작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작을 트리니티 대학을 위한 입학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괜찮죠? 준비시키다. 능수동 유연하게. 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적용 훈련 해보는 겁니다. 이 문장에 보면 남자가 둘 등장해요. he가 있고 his가 있습니다. 각각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를 포즈 버튼 누르고 생각하세요. 시작. 됐나요? 자, 보시면 스톡스 씨가 아이작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쳤다 했잖아. 누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쳐야 돼? 뉴턴이 할 수 있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즉 스토크 씨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친 거겠죠? 아니 뉴턴이 할 수 있는 거면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 뭘 위해서? 그의 입학시험을 위해서. 그럼 여기는 입학시험을 쳐야 될 가르침 받는 사람이니까 누구? 아이작이 돼야 되겠네요. 요런 거 확인 잘 해봅시다. 실제 여기 시험 문제에서도 수능 완성책에서 지칭 추론 문제로 나왔던 거야. 자, 세 번째가 이제 카운트인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옆에 팁 한번 보실래? 옆에 팁이라고 적혀 있잖아.
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it is와 that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즉 주어가 없으면 강조 구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it is와 that을 해석 안 해요. 자, count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연하게 사고도 해야 되지만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단어라서 제가 조금 외우도록 해드릴게요. 나중에 복수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count는 암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뜻은 당연히 세다라는 뜻입니다. 세다. 요런 문장 한번 볼래요? money counts. 뭐예요? 설마 돈을 세다라고 해석하진 않으시겠죠? 아니, 만약에 돈을 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데 얘는 주어 자리인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알아두세요. count라는 말 뒤에요. count라는 말 뒤에요. 어떤 명사가 없이 그냥 등장하면요, count는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문장 money count 무슨 뜻인지 알겠니? 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됐지? 자, 세 번째로요. 여기서는 이제 안 쓰고 있게 count 다음에 as가 나오면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count 다음에 혹은 여겨지다, 능수동 둘 다. 그 다음에 count 뒤에 on이 따라 나오면 의지하다, 의존하다의 뜻이에요. 요거는 같이 외워둡시다. 됐지? 그럼 저 문장 이해해볼게. We must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뭘요? The importance of the event to the individual. 개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들어봐. 그냥 사건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됐지? 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어도 언어야. 그래서 유연한 속성이 있어. 첫 번째로 품사가요. 두 번째로 능수동이요. 이제 세 번째는 전치사의 의미 관련한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유연한 사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수어로서의 영어를 반영하는 첫 번째 상황인데 전치사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대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물론 저도 강의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전치사만 따로 패서 괜찮아 어휘편이라고 이제 강좌를 찍어서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전치사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 전치사에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야. 이게 특수어라고 했잖아. 가끔 전치사를 우리말의 조사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로 같지 않아요. 영어는 조사라는 체계가 없습니다. 전치사랑 조사는 달라요. 그럼 전치사는 도대체 뭐냐? 얘는 뭐냐면 다의어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여러 개인 단어입니다. 그럼 덮어놓고 여러 의미 다 외워야 되냐? 아니요. 중심 이미지가 확장되는, 중심적인 의미가 확장되는 다의어예요. 그래서 제가 유연한 사고에 넣어놨습니다. 중심 의미만 잘 파악해 놓으면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좀 의미가 확장될 수 있거든. 직접 한번 보시자고. 제가 여기 딱 두 가지, 여러분들 해석 제일 힘들어하는 딱 두 가지 좀 다룰 거거든. 첫 번째가 of, 두 번째가 to야. 잘 보셔. 자, of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of라는 건요, 전치사 of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앞에 어떤 명사가 나가고 뒤에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 of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의 사이즈는 신경을 너무 쓰지 마. 이 x라는 물체가 y의 일부 혹은 y랑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진 그림이야. 근데 사이즈는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경우에 따라서는 x가 y보다 더 클 수 있어. 어쨌든 붙어 있다 떨어진 그림이야. 됐지?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보세요. 뭐뭐의 정확하게 y의 이렇게 해석되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이거 내가 설명 안 할게. 두 번째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 봐봐. y의 입장에서 보면 x는 y의 것이었던 거 맞아. 근데 x의 입장에서 보자. y는 누구한테 속해 있던 건데? 그렇지, x에게 속해 있던 거잖아. 아니, 이게 방향만 반대로 본다면 내 말 원래 붙어 있던 놈이라니까. x야, 네 물건이 뭐였냐? y 내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y를 소유한,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형태를 좀 지켜주세요. 비동사 다음에 of를 쓰면요 주로 이렇게 have의 의미가 됩니다. 뭐뭐를 소유했다.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어떤 명사를 쓰고 of를 썼거든. 여기 x를 쓰고 이제 y를 쓰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 x만 딱 들여다보고 얘 없이 x만 딱 들여다보고 얘가 어디서 나온 건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야 x야 너 누구니? 아 y랑 있던 그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구체화해주는 역할을 of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of 뒤에 ing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The city, 그 도시. 그 도시가 어딘데? of Seoul. 이렇게. 이거 아마 학교에서 동격이라고 많이 배웠을 거라고. 우리 지금 of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x of y라고 되어 있는데 이 x는 원래 y 중에 있던 애였죠. 그래서 뭐뭐 중에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of 뒤에 자신의 출처 혹은 근거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이해가죠? 이게 그냥 보면 다 다른 뜻인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면 느낌이 온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문 적겠습니다. She died of cancer. 됐지? 그녀가 죽었어. 암으로부터. 암 때문에.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녀의 죽음이라는 게 암에서 나온 거라고. 됐지? 근데 다섯 번째를 잘 보셔. 자, 이 뜻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뭐냐면 제가 수업 때 별표 치는 건 중요하다를 넘어서서 애들이 좀 잘 헷갈려하는 것들입니다. X와 Y 관계 보세요. 지금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결국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분리를 나타낼 수 있는데 분리를 나타낼 때 보통 아무 때나 분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나타내요. 박탈. 박탈이 이제 빼앗는 거잖아. 혹은 제거. 이것도 없애는 거잖아.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X, of, Y를 쓰면 둘을 분리시키는 거라서 실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X로부터 Y를 이렇게로 해석이 돼요. X로부터 Y를. 되셨습니까? X로부터 Y를. 자,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인들은요. stripped. 자, strip이라는 말이요. 강제로 벗겨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Their mountains of wood. 할 수 있겠니? 로마인들은요. 그들의 산으로부터 나무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두 개가 분리됐잖아. 산으로부터 나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애초에 of 뒤에 그냥 뭐뭐를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저 뒤쪽에서 한 번 더 중요하게 한번 다룰 겁니다. 됐지? 요 책의 지금 예문은 3번 상황과 2번 상황과 5번 상황 2, 3, 5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요 세 개의 상황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예문 직접 볼게요. 자, 첫 번째 2번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have의 뜻이라고 했죠.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잖아. 또래들 사이 원래 이제 peer to peer이라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 인터넷에서 뭔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P2P 방식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래 간의 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 또래 간의 위험들에 관해서 bullying, 따돌림 같은 그런 또래 간의 위험에 관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됐죠? 가지다. 자, 그 다음 보세요. read가 뭐죠? 제거하다란 말이야. 분리의 의미. A로부터 B를. 이렇게 되는 거지. Politically correct language's proponents argue.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의 옹호자들이 주장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한대요. 뭐라고요? We can read our mind.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차별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of 다음에 ing 나오네요. 상술이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많은 회사들이 실수를 했어요. make a mistake, 실수하다. 구체적으로 무슨 실수인데? design a process that set out milestone. 아, 이정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디자인했어요. 활동의 형태로. 다시 이정표가 뭔지 알잖아. 이정표는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설정하는 과정을 활동으로 제시했대. 그런 실수를 했대요. 다시요. 많은 회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 아, 이정표를 설정하는 과정을요. 활동의 형태로 제시했대요. 됐습니까?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치사의 의미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of를 했어요.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이제 to 배울 겁니다. to. 요것도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는 전치사인데 얘는 그림 그리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큐에. 자, 뭐냐면 전치사 to는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지가 따라 나오죠. I go to school. 당연히 그 목적지라는 건 어떤 행위의 결과일 수 있어요. 납득돼? 그래서 요런 문장 한번 볼까? He cared her to no avail. 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available에서 나왔어. 이용 가능한. 그 이용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He cared her. 나 왜 이러니 문장이? 미안해요. 다시 쓸게요. 필기의 편의를 위해서 줄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He cared for her. 됐지? To no avail. for이 없어져가지고. 자, 그럼 한번 가볼게. 다시. 그는 그녀를 돌봐줬다. To no avail. 그 결과는 쓸모가 없었어. 돌봐줬는데 아무 소용없네. 이런 표현의 문장이라고.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당연히 있잖아.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다른 게 아니고 봐봐. 목적지로 간다라는 행위 자체는 그 장소에 달라붙겠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결론 to 다음엔 부착의 의미가 따라 나올 수 있다고. 함께함, 동반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다고. 확인해 볼게. 예문. 자,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건요. 특정 뭐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24시간 내내란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커버리지는 보도란 뜻입니다. 보도, 미디어의 보도. 카트리나는 미국에 온 최초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됐죠? 근데 이 허리케인이 to 붙어 있었어요. accompaniment. 아하, 동반과. 즉 동반과 붙어 있었다는 얘기는 항상 동반했다는 얘기죠. 뭐의 동반? 지속적인 TV 보도. 그러니까 계속 텔레비전 보도가 됐던 최초의 허리케인이 카트리나였어요. 됐습니까? 자, 볼게요. 지금 우리 이번 챕터에서 뭐 배웠냐면 제가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 근데 영어의 유연성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주는 거는 기본이다. 첫 번째, 품사. 자리가 결정한다. 두 번째, 능수동의 문맥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세 번째, 전치사의 의미는 우리말 조사랑은 다르게 다이어로서 유연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오브랑 투는 확실하게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요거 관련한 문제가 뒤에 보면 챕터 마무리에 챌린지 있을 겁니다. 포즈 버튼 누르고 지금 문제를 풀고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럼 저랑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됐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1번 문제인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 있는 extroverted와 extrovert의 품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예요. 요거를 어떤 품사인지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일단 두 번째로 내가 동그라미 친 extrovert는 those fake extroverts. 자리 딱 봐도 이게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 명사인 거 아시겠죠? 선생님 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how라는 말은요. 중간에 이렇게 주어로 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끼일 수 있어요. 이 친구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될 친구냐? 아, 동사 뒤에 이렇게 있었어야 될 애가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결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those fake extroverts니까 얘가 앞으로 이동한 거겠네. 쫙. 됐지? 또 하나 더 해볼게. appear 다음에는요. 뒤에 형용사가 따라 나와서요. 뭐뭐 하게 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이건 어미니까 외우셔야죠. 됐지? 그럼 이 문장은 이렇게 되겠네. 연구자들은 또한 측정했습니다. 뭘요? 얼마나 그 가짜 외향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지를. 됐죠? 그러니까 가짜 외향적인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외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가짜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외향적으로 보일까 측정한 겁니다. Based on 어디에 기반해서? 그들의 녹음된 목소리와 바디랭귀지에 기반해서. 그럼 여기 대열이 누군지를 물어봤는데요. 이 대열이라는 사람들은 목소리와 바디랭귀지가 녹음된 사람이야. 자, 이 문장에서 일단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연구자들이고 두 번째는 가짜 외향적인 사람들이거든. 생각해보자. 누구의 목소리와 바디랭귀지를 녹음했을까? 당연히 연구 대상이 되는 extrovert가 됐겠네. 그 대열은 fake extrovert를 가리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제 짜증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왔어요.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 power distance 같은 말들을 여러분 되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권력, 거리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익숙한 단어를 합성을 해놓고 문장을 냈어. 이거 설명문의 소재입니다. 그냥. 이 문장은 power distance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팁에도 나와 있지만 the degree to which 관용적으로 쓰여서 정도, 뭐뭐한 정도 이렇게 쓰인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relate. 원래는 관련 짓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능수동은 문맥에 맞게 가라니까. power distance가 관련 짓습니다. 아니야? power distance는 관련 됩니다. 수동으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그럼 볼게. power distance는 정도와 관련됩니다. 어떤 정도?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society accept their inequality in power. 조금 길긴 한데 덜 권력이 있는 사회 집단들이 그들의 권력에서의 불평등을 받아들여. 권력이 좀 적은 집단이지만 불평등을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그것을 평범하게 여긴대. 잠깐만. 여기서 평범하게 여기는 거 누굽니까? 병렬구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동사 원형이잖아. 누구랑 병렬을 이뤄야 되지? accept. 누가 받아들였죠? 권력이 적은 집단이요. 그럼 그걸 고려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권력이 적은 집단이요. 봐봐. 권력이 적은 집단이 평범한 걸 그냥 불평등을 받아들였거든. 그리고 그게 뭐 정상이지라고 생각했대요. 뭐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불평등이야. inequality. 됐죠? 힘드네요. 고2 모의고사예요.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이런 거 판단하는 능력이 나중에 순서 삽입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거 as of have 되셨죠. 보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선생님 through라는 표현이 관통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됐지? 처음부터 끝까지로 이해하세요. blanket layer, 그 담요로 되어 있는 층 때문에 혹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너지가 must leak through,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어 나옵니다. 태양의 중심에서 외부 지역까지. 생각 한번 해보자. 담요층이 있어. 뒤에는 에너지가 새어 나와. 담요층이라는 건 에너지가 새어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에너지 차단을 막는 거예요. 막아야 되잖아. 근데 새어 나왔네. 그럼 이건 인과야 역접이에요. 역접이죠. 그래서 in spite of 돼야 되죠. 담요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태양의 중심에서 외부로 새어나옴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어나오는 건 딱 적절한 양을 가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렇게 수업을 길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수업의 초점이 이거 의미를 보여드린 겁니다. 의미의 이해와 적용 훈련이요. 매 챕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챌린지 만들어 놓고 적용 훈련 시킬 거거든. 네가 진짜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끊어읽기는요. 요번 챕터는 특별히 그걸 배우진 않아서 일단 유연한 사고부터 배울 거니까. 챕터 1, 챕터 2, 챕터 3 가서 계속 요걸 훈련을 좀 할 거예요. 자, 수업의 목표.
시험장에서 실제로 글이 안 읽힐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하자. 어떻게? 끊어서 의미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한 훈련을 했고, 됐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OT니까 이제 강좌 소개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이제 시그니처 같은 강좌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강좌랑 믿어봐 글 읽는 법 요 두 편이 뭔가 대단한 걸 제가 이룬 사람은 아직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해준 강좌들 중에 베스트 강좌였습니다. 애초에 조금 과도하게 자신감을 넣어서 말씀드리면 믿어봐 문장편과 믿어봐 글편 요 두 개의 강좌는요, 이 두 강좌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을 하더라도 절평시대 영어에서는 안정적인 2등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좌의 OT를 스튜디오 버전을 찍고 있는 시점은 조금 많이 이른 새 시즌이 시작하는 시점이긴 하나, 실제로 이 OT를 보는 학생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6월 평가원 혹은 9월 평가원을 치고 난 다음에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상관없습니다. 기본이 가장 단단해야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점수가 나와요. 이 OT를 언제 보고 한다, 언제 보면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든 상관없습니다. 수능에서 안정적인 2등급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받기를 원하시면 선택하셔도 후회 없을 겁니다. 단 복습을 충실히 하신다는 전제하에서는요. 자, 제가 그걸 위해서 올해는 본 교재를요 2가지로 구성을 해놨어요.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 그냥 일반 교재랑 플러스 원래 현장에서 제공됐던 복습 시트를 교재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해놨습니다. 매년 수업을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조금 많이 헤매하시길래 수업 내용들을 다 담은 복습 시트를 넣어놨습니다. 샘플로 같이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복습 시트구나 라는 거 확실히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 이거 부교재는 이제 선택교재입니다. 워크북이 있어요. 작년에 워크북을 제가 처음으로 출시했는데 조금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난이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본교재와 복습 시트는 주로 어떤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평가원 기출 문장들,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놨다고. 2015학년도 6월 36번에 나왔던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가원 기출 거의 이제 6개년치 해서 난이도가 높았던 문장들을 중심으로 모아놨고요. 워크북은 사관 기출과 사관 학교가 어휘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막 문장 구조가 평가원보다 더 어렵진 않습니다. 사관 기출과 옛 EBS의 문장으로, 오케이? 얘랑 목차는 동일하지만 다른 문장으로 구성해놨어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목차 같지만 단어가 다른, 문장의 구조는 똑같지만 단어가 다른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워크북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워크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본교재를 따라오시면 복습 효과도 많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준비하실 때 제 수업을 이제 앞으로 좀 따라오시려면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습은 일단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조금 강제를 하고 싶긴 해요. 웬만하면 하세요. 딴 거 없습니다. 읽어보고 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챕터 1 전체는 아니겠지만 챕터 1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45번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되는 단어 있으면 좀 물음표 있으면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 매 챕터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제 올해 교재 같은 경우는 어휘 파트를 뺐거든요. 해당 챕터의 어휘 정도는 암기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입니다.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대신 복습은 필수입니다.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할까요? 매 챕터 끝나면 저는 디렉션을 명확하게 드릴 겁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복습하시라고. 거기 초점 맞춰서 복습 시트를 읽어보시고 워크북에 적용하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번 OT의 복습 포인트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번 읽는 게 핵심인데요. 카운트 잘 외우시고요. 전치사의 의미 파악 열심히 하세요.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사고가 한번 깨고 나면 크게 안 틀리는 부분이에요. 전치사 의미, 특히 오브 잘 연습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딴 거보다 카운트와 오브를 잘 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이렇게 수업 진행할 겁니다.
자,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에서 1, 2등급 받는데 꼭 보탬이 되는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본 수업에서요. 저는 옷 갈아입고 수업 준비 잘 해와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OT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